질문. 하나. 어느 거? 디귿. 고무노트로 무릎뼈 아래를 살짝 치면 무의식 중에 다리가 올라가는 거는 일어나기까지 경로를 나타내는 것이다. 무의식적으로 나온 거네. 그럼 이거는 가능이 아니라 반사거든. 반사기 때문에 B는 척수신경 없고 니은 A와 C는 모두 말초신경에 해당한다. 그러면 맞겠네요. C 말단에서는 이 신경 말단에서 어떤 거 분비되지? 선생님이 이거 대체적으로 이거 나온다고 했거든. 우리는 아직 이거 하나밖에 안 배웠어. 아세틸콜린. 선생님이 아마 교재에 안 나오고 이거 나와라고 설명만 해줬거든. 그 얘기가 여기 나왔어. 오늘 그 노르에피네프린 얘기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는 됐으면 완자 몇 페이지 볼 거냐면 완자 146페이지 볼 거예요. 오늘은 말초신경계 할 건데 사실은 중추신경보다 시험에 나오는 얘기나 이런 중요도는 사실은 말초신경이 조금 더 중요해요. 근데 말초신경계에 크게 중추신경계 있었고 말초신경계 있었는데 중추신경계는 이제 뇌랑 척수가 중추신경계였거든. 근데 말초신경계는 뇌로부터 나온 뇌신경이 말초신경이고 척수로부터 나온 척수신경이 말초신경이라고 했지. 근데 이렇게만 알고 그 뇌신경에서 뭐가 나오는데 척수신경에서 뭐가 나오는데는 우리한테는 알 필요는 없어. 알 필요는 없는데 이렇게 구분을 하고 말초신경계는 이제 이렇게 있더라. 31쌍으로 이루어져 있다. 요거는 물어봐. 요거는 물어보는데 그래서 뇌신경이 그래서 이 중에 뭔데 말초신경, 척수신경이 뭔데라고는 잘 안 물어봐. 근데 중추신경계에서 나온 말초신경계는 두 가지 구심성 신경이랑 원심성 신경이 있어. 한마디로 구심성은 뭐냐면 뇌를 향해서 가는 이라고 생각하면 돼. 뇌를 향해서 왜 가겠어? 감각들이 뇌를 향해서 정보를 주려고 가겠지. 그래서 감각신경이에요. 얘는 빈도가 적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반대로 뇌에서 명령을 받아서 우리 몸으로 명령이 가는 방향이 있어. 가는 방향이 있는데 체성신경계. 여기 보면 알겠지만 체성신경계에 대한 설명은 이게 끝이야. 마찬가지로 감각신경은 중학교 때 되게 자세하게 배운 거야. 물론 여기서 중학교 때 배웠기 때문에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쫙 설명을 해주고 막 얘기할 수 있어. 얘기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감각신경을 얘기하는 거는 뭐만 나올 거냐면 얼굴에 분포해서 뇌로 바로 가는 거. 척수를 거치지 않고 뇌로 정보가 바로 가는 거. 이거랑 몸으로 피부로 느껴져서 척수를 지나서 뇌를 갈 거. 요렇게 그냥 크게 구분하는 거 정도만 얘기가 나올 거고 나머지는 잘 안 나올 거야. 심지어 요거에서 반사까지도 같이 나오는 얘기가 거의 구심성 신경 얘기에서는 크게 이 이상 나오지 않아. 체성신경은 여기 결과적으로 체성신경계의 끝이 누구랑 맞닿아 있는 거냐면 근육에 닿아 있는 거야. 결국에 신경의 끝에서 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신경의 마지막 끝에서 어떤 물질이 나올 거냐면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하면 우리가 배운 건 아세틸콜린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 아세틸콜린이 근육이랑 연결되어 있으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라고 그러면 근육은 움직이는 건 무조건 수축밖에 없어. 왜 우리 운동하다 보면 심호흡해서 뭐 근육을 이완하세요. 약간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거든. 근데 근육은 일을 한다라고 그러면 근육이 짧아져서 수축하는 게 일하는 거야.
그럼 이완되는 건요? 라고 보면 이완되는 게 아니라 근육은 골격을 기준으로 양쪽에 위치한대.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얘를 이완시키고 싶어서 이완하는 게 아니라 반대쪽이 수축하는 거야. 반대쪽이 이렇게 짧아져서 일을 하게 되면 이 한쪽이 어떻게 돼? 펴지는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한쪽이 수축을 한다. 한쪽이 이완된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요. 근육이 일하기 위해서 이완된다라는 얘기는 사실은 없는 거야. 그러면 아세틸콜린이 근육에 닿아 있어서 아세틸콜린을 받은 근육은 뭘 하는 거냐면 수축을 하게 되는 거야. 골격근 조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쪽을 수축할 건지를 결정하는 거다라고 보면 돼. 자율신경계 이게 중요한데 얘는 사실 말초신경이야. 말초신경인데 중학교 때 배웠거든. 자율신경 말 그대로 뭔 거냐면 얘가 직접적인 명령을 받지 않는 거야. 그 밑에 나와 있어요. 자율신경. 그래서 교감신경이랑 부교감신경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거 중학교 때도 다 배웠어요. 교감신경을 대체적으로 중요하게 배웠지. 근데 부교감이 이제 다른 건 아니야. 자율신경의 의미를 좀 보자면 걔네의 직접적인 조절을 받지 않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 심장 아니면 위장 아니면 뭐라고 해야 돼? 동공. 그러니까 동공은 선생님 동공 반사는 우리가 빛에 나가면 작아지고 어두운 곳 들어가면 동공이 커지잖아요 라고 생각하는데 맞아. 그거는 빛에 대한 반응인 거야 사실은. 그치? 중간내에서 그 동공 홍채 조절을 하는 거거든? 근데 얘는 다른 의미야. 다른 의미로 우리가 편안한 상태가 됐어. 또는 똑같은 상태인데 되게 긴장 상태야. 이럴 때도 사실 눈의 반응이 다르거든? 그런 건 이거는 반사가 아니라 이제 자율신경의 영향이라고 보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서 다시 보면 자율신경계는 걔네 직접적인 조절을 받지 않는데 이게 너무 중요한 거. 근데 여기서 함정이 좀 있어. 근데 얘가 신경이 명령이 처음 이 자율신경이 아무 데서나 나 자율신경이 아무 데서나 시작돼서 내장을 조절하지 않는다. 이게 어떤 거냐면 사실 중추신경계로부터 시작은 되는데 얘가 걔네가 직접 조절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가 있었지? 뇌줄기라는 게 있었지. 이 뇌줄기처럼 우리 생명이 직접적인 연관이 된 애들이 조절을 하는 거겠다. 어디서부터 중간에 숨골, 척수에서 얘네들이 조절을 하기는 하는데 걔네가 내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야. 막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야. 막 전교생 앞에서 내가 막 연설을 해야 돼. 생각만 해도 사실 선생님 같은 사람은 진짜 스트레스 받거든. 근데 그거를 내가 스트레스 받지 마라 라고 해서 스트레스 안 받는 거 아니지. 그런 되게 스트레스의 상황에 놓였을 때 내 몸이 어떻게 반응을 할 거야.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렇지. 심장이 막 두근두근 뛰니까 호흡도 어때? 막 이렇게 되고 동공이 막 커진다. 약간 이런 식으로 걔네 직접적으로 조절은 받지 않지만 그런 반응들을 이끌어내는 신경이 시작되는 곳들인 거야. 그래서 중추신경계로부터 사실은 시작은 되지만 걔네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도 않고 그냥 거기서부터 그냥 단지 시작하는 거다라는 거야. 자율신경계가 크게 두 가지인데 교감신경이랑 부교감신경이고 교감신경은 그러니까 이제 중추신경계로부터 이제 교감신경이 나오고 만약에 심장과 연결되어 있어. 그러면 이 교감신경이라는 게 여기서부터 시작돼서 이렇게 오고 여기가 심장까지 내가 타겟으로 하는 부위까지 몇 개로 연결되어 있냐면 두 개 뉴런으로 연결되어 있어. 타겟으로 하는 여기가 몇 개가 있는데 아마 147페이지 나와 있기는 할 거예요. 심장, 콩팥, 방광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위, 동공 이런 데들이 있는데
되게 웃긴 건 이 교감신경도 부교감신경도 단 두 개로 연결되어 있어. 똑같이 심장이 연결되어 있어. 선생님, 하나의 타겟에 두 개가 반대 역할을 하는 애가 같이 연결된 거거든. 우리는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의 반대로 작용을 하잖아. 이거를 사실은 기량작용이라고 해. 하나의 작용 부위에 반대로 작용할 수 있는 게 다 같이 지금 연결된 거야. 기량작용을 통해서 우리 몸을 조절을 하겠다는 거지. 그래서 교감신경은 되게 스트레스 받아요.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백두산 갔는데 뒤에 갑자기 호랑이 나타났어. 약간 이 상황인 거야. 심장 막 뛰고 동공하고. 그러면 얘네들은 특징, 신경 자체의 특징인데 뉴런 두 개가 신경절에서 시냅스를 이룬다라는 얘기가 이제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출발을 했어. 만약에 중간내에서부터 출발을 했어. 근데 교감신경이래. 심장에 연결되어 있는데 교감신경 조금 더 드라마틱하게 그려봅시다. 여기가 심장이야. 그럼 이제 요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는 이 부분을 시냅스라고 불렀잖아. 그치? 시냅스라고 불렀는데 이 부분을 이제 신경절로 부르겠다라는 얘기야. 딴 거에서 말고 교감하고 부교감에서만 이거를 신경절이라고 부르고. 됐나요? 신경절이라고 부를 거고 요거는 특징이 있어. 얘가 교감이고요. 부교감 여기 나와 있기는 한데 부교감은 신경절 이전이 더 길어. 신경절 이후가 짧아. 그러면 선생님 좀 헷갈리는데요. 여기다 써. 교감, 부교감. 여기가 더 길지? 교감이 짧지? 그래서 신경절 이전에 글씨를 썼을 때 신경절이 교감 짧으면 교감, 부교감 길어요. 이렇게 외우면 조금 더 편한데 아까 얘기했지만 신경 그 말단 부위에서 분비하는 물질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만 배우는 거야. 뭐 배우는 거냐면 아세틸콜린 배우는 거야. 여기가 심장이라고 하면 부교감은 무조건 둘 다 아세틸콜린이에요. 근데 누구만 다를 거냐면 교감 신경에 신경절 이후에 뉴런 여기만 다르다. 외워야 돼요. 노르에피네프린인데 선생님이 지난 시간인가 지지난 시간에 한번 에피네프린 또는 아드레날린이라는 이름으로 설명을 했어. 얘는 사실은 스트레스로 우리 몸에 스트레스를 줘, 자극을 줘. 약간 우리 몸이 스트레스 받으면 나오는 호르몬이거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우리 몸에서 어떻게 반응해? 조금 그 스트레스를 상쇄시켜줘야겠지. 그때 나오는 호르몬. 요거 밑에는 다 그림이 있어요. 선생님 설명하는 내용은 다 그림에 있고 이 기량자들도 이 밑에서 또 다시 나올 거예요. 그래서 크게 교감 신경과 부교감 신경으로 나누고 여기 나오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오는 말초신경계 얘기에서는 사실은 이 자율신경계 얘기가 거의 한 80% 정도 물어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학교 때 배웠지만 자세하게 배우지 않았고 지금 여기서 하나하나가 다 나오는 거야. 이 자율신경계 말단은 내장기관이야. 우리 내장기관에도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근육이 있다고 했어. 우리 위가 사실 매우 천천히 움직이고 있거든. 내장에도 근육이 있고 우리 장에도 사실은 다 근육이 있어. 얘네들이 아주 조금씩 우리가 팔 움직이는 거나 다리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안 움직여서 그렇지 사실은 근육이 있고 이 근육들을 움직이게끔 얘가 자극을 받게끔 해주는 애들이 사실은 교감신경이랑 부교감신경이야. 내 마음대로 심장 박동을 더 빠르게 뛰게 할 수 없어. 내 마음대로 소화가 안 되게 할 수 없어. 그치? 그거는 내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야. 내가 명령을 내려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지.
그래서 말단이 어디 내장기관에도 있고 혈관에도 있어. 그리고 분비샘에도 있어. 어떤 거냐면 소화, 스트레스 받으면 왜 우리 체했어 막 이러기도 하잖아. 이게 그거야. 그래서 주로 소화, 순환, 호흡, 호르몬 분비 등 생명 유지의 필수적인 기능을 조절하는 거야. 그래서 크게 이제 중추신경계에서 나와서 이르기까지 두 개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 교감신경이랑 부교감신경이다. 두 개로 이루어져 있고, 교감신경은 신경전 이전이 짧고 부교감은 신경전 이전이 길더라. 모두 다 아세틸콜린인데 누구만 교감신경 신경전 이후 뉴런에서만 노르에피네프린 나온다. 그러면 아까 체성신경계는요? 무조건 아세틸콜린. 노르에피네프린, 아세틸콜린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나올 거냐면 이렇게 나와. 여기서 이렇게 출발을 했어. 근데 여기를 다 가려놓은 거야. 여기를 가려놨어. 그래서 누가 교감신경이고 누가 부교감인지 몰라. 근데 신경을 A, B, C, D 하나는 교감이고 하나는 부교감이래. 근데 A와 D에서 나오는 물질이 똑같아요 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딱 봐도 얘가 다른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가 교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돼. 됐어요? 그래서 문제 이런 식으로 나올 거다 하는 얘기. 밑에 마저 볼게요. 그래서 교감신경은 스트레스 받아서 또는 뒤에 지금 호랑이 쫓아와서 아니면 되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발표해야 되는 상황,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교감신경은 여기서 마지막에 노르에피네프린이 나오고 심장박동을 촉진한다라는 거. 그래서 신경전 이후 부교감 같은 경우는 얘네 둘 특징 뭐라고? 같은 기관에 똑같이 연결되어 있어. 다만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의 명령이 조금 반대로 나타나는 거고 출발 지점도 다른 거예요. 출발 지점이 달라요? 라고 그러면 출발 지점에 관한 거는 147페이지 나와 있고 요거 마저 보고 갈게요. 요렇게만 배울 거야. 숨가지관이라고 했는데 이제 폐나 기관이라고 생각하면 돼. 숨 쉬는데. 심장박동은 촉진이 되고 심장박동 촉진되니까 호흡이 빨라지겠지. 그래서 가스교환 빨라지기 위해서 얘가 확장된다. 기관지가 확장된다. 그리고 동공이 확대돼. 그리고 소화가 운동 안 돼요. 소화 안 되지. 스트레스 받으니까 당연히 소화 안 돼. 쓸개즙 분비, 즉 소화가 잘 안 되게끔 되는 방향이고, 방광은 확장이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선생님 이거는 방광은 사실 근육으로 되어 있거든. 방광이 이완하는 거니까 편안한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좀 볼게요. 방광이라고 하는 건 혹시 이제 그런 거 있지. 스트레스 받거나 그러면 괜히 화장실 가고 싶잖아. 긴장하면 화장실 가고 싶은데 이 화장실 가고 싶은 요일을 느끼는 거는 뭐에 연결되어 있냐면 방광의 크기에 결정돼. 그 안에 든 소변의 양이 많아지면 방광이 커지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사실 오줌이 차면 방광이 커지거든. 근데 방광이 커지는 건 방광이 되게 커졌어. 이제 약간 그런 거 생각해. 고속도로를 막 가고 있는데 버스를 탔단 말이야. 근데 이제 너 화장실 별로 안 가고 싶어서 휴게소에 안 들렸어. 근데 휴게소 딱 지나고 얼마 안 돼서 사고가 나서 막 밀리는 거야. 화장실 너무 가고 싶어. 근데 아저씨한테 이제 기사님한테 겨우 얘기를 했어. 근데 기사님은 어쩌지? 다음 휴게소까지 좀 거리가 먼데 좀 참아야 되겠어. 그럼 이제 참잖아. 참으면 어떠냐면 방광이 이 정도에서 이제 요만큼 찼을 때 화장실 너무 가고 싶었다고. 그럼 방광이 요만큼 찼어. 어떻게 되냐면 방광이 커져. 방광이 커지면 계속 화장실 가고 싶거든. 근데 방광이랑 누구랑 연결되어 있지? 콩팥이랑 연결되어 있지. 그러면 콩팥에서 방광이 다 찼잖아. 그러면 우리 몸이 스트레스를 받고 방광이 다 찼다는 사실을 아니까 콩팥에서 방광으로 오줌을 안 보내고 싶은 거야. 그 콩팥에서 어떻게 해?
물을 이렇게 밖으로 방광 쪽으로 못 보내고 물을 다 막 재흡수를 한단 말이야. 근데 우리 몸에서는 혈액의 양이 일정해야 돼. 혈액의 양이 너무 많아지거나 하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 콩팥에서 이제 방광 쪽으로 못 보내니까 물을 어디로 막 보내냐면 피부로 보내. 그래서 공준이 되게 마려운데 계속 참잖아? 땀이 많이 나.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거 막 식은땀 나는 거 아니에요? 긴장해가지고 식은땀 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몸에서 이거 물 조절을 하느라 피부로 막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선생님도 옛날에는 몰랐었는데 선생님이 일단 한 번 경험했고요. 한 번 경험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선생님 아직도 생각나는 게 그 대학교에서 수업을 듣다 보면 박사를 졸업하신 선배님들이 강사로 와서 하나씩 그냥 교수님이 아니라 하나씩 수업하실 때가 있어. 근데 내가 별로 안 좋아하던 교수님 밑에 박사를 졸업하신 나이가 많으신 선배님이 와서 수업을 하는데 내가 사실 그분 별로 안 좋아했거든. 안 좋아했는데 수업하는데 아무튼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 이 얘기를 했는데 그게 되게 인상 깊었다. 오래오래 기억이 났어. 어쨌든 방광이 확장만 되고 사실 소변이 찼다는 의미보다는 긴장해서 방광을 크게 늘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실제로 화장실을 가면 소변은 별로 안 차 있으니까 별로 나오지는 않아. 요거는 부교감 신경이 자극을 받은 건 뭐로 생각하냐면 잠들기 바로 직전. 잠들기 직전에 얼마나 편해? 맘 편하고. 우리 맘 불편하거나 그러면 내일 막 시험이야. 그럼 엄청 피곤해도 사실 잠이 잘 안 오거나 뭐 이러잖아. 약간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동공이 근데 이제 부교감 신경이 확 이제 자극을 받았다. 그거는 이제 내일 주말이야. 너무 편해. 시험 다 끝났어. 성적도 다 나오고 뭐 아니면 내일 방학이야. 약간 이런 거. 동공이 축소가 돼요. 내가 뭐 이렇게 굳이 뭐 찾을 필요가 없어. 자면 돼 있고 약간 그런 거. 심장박동 억제 천천히 뛰어. 되게 편한 상태니까 천천히 뛰니까 얘도 수축하지. 왜 기체를 교환을 그렇게 막 되게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별로 없어. 그리고 소화관 운동 촉진 소화 잘 돼. 마음 편하니까. 슬개즙 분비도 잘 됩니다. 방광은 수축해. 이게 어떤 의미냐면 왜 애기들 조절 잘 안 돼서 밤에 가고 애기들 엄마 오줌 쌌어 막 이러잖아요. 그거야. 수축돼서 오줌이 어느 정도 차면 요일을 느끼고 또 깨고 이래야 되는데 요거 조절이 좀 잘 안 돼요. 어른들은 이제 오줌이 차게 되면 방광이 자연스럽게 커지고 요일을 느껴서 잠에서 깨는데 애들은 이게 수축된 상태로 잘 늘어나지 않고 요게 자연스럽게 깨는 방향으로 자극이 안 가져요. 그래서 아기 때는 요게 조절이 좀 잘 안 된다. 어쨌든 교감신경은 긴장 상태, 부교감신경은 안정 상태인데 여기만 해도 사실은 외울 게 되게 많지? 외울 게 되게 많은데 문제는 바로 이 밑에예요. 바로 이 밑인데 요거 외워야 돼. 근데 외우는 거 어렵지 않아.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신경이 뻗어져 나오기 시작하는 시점들이 있어. 부분들이 있어. 근데 교감은 무조건 척수에서 모두 다 나옵니다. 얘는 심장도 동공도 방광도 무조건 척수에서만 나와요. 여기서 보면. 근데 부교감 신경은 조금 달라. 우리 동공 어디서 관리했지? 중간에. 동공은 얘는 중간에 있어요. 숨골, 연수지, 호흡운동 관련되어 있었어. 그래서 기관지, 수축, 요거는 그리고 심장박동 억제도, 소화관 분비도, 쓸개즙 분비도 모두 다 숨골에서 관여를 합니다. 그럼 얘는 척수가 하나도 없냐? 그럼 척수가 하나 있어. 누구냐면 방광. 그래서 교감신경은 사실 그냥 무조건 척수라고 이제 딱 나눠서 외울 필요가 없는데 부교감은 좀 나눠서 외워야 돼. 얘는 척수. 이렇게 나눠서 외워줘야 돼. 얘는 선생님이 외우라고 하지 않아도 외워야 되는 게
문제에서 그렇게 자주 나와. 그렇게 자주 나와.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면 밑에 볼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아마 선생님이 문제로 같이 풀어준 것 중에 하나가 약간 그거 있었는데, 이제 어떤 신경, A라는 신경이 붙어있는 심장이었어. 그래서 A의 자극을 막 줘가지고 신경을 다 제거한 여기서 이 물을 일부를 가지고 여기다가 줬단 말이야. 그랬더니 어때? 심장 박동이 얘 같이 느껴졌어, 그치? 그럼 얘 신경이 부도감이었어. 약간 이렇게 되고, 자극을 어떤 신경이 붙어 있고 어떤 신경이 자극을 줬는지 알아맞힐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간 이유는 부교감 신경이 여기 이 용액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 아세틸 콜린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나라는 신장이 용액을 옮겼을 때도 나라는 신장이 느려진 이유는 아세틸콜린이 작용했기 때문이야. 그거 얘기가 요거로 나와 있는 거야.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똑같이 심장에 있는데 뭐를 자극했는지 모르겠지만 기억이라는 걸 자극했대. 그랬더니 자극 전에는 빨간색이었어. 근데 같은 시간 동안 지금 자극 전에 어떻게 됐어? 한 번, 두 번인데 자극 시간이 어때? 좀 긴 편이지. 자극을 받고 났더니 얘가 시간 간격이 짧아졌어. 그러면 심장 박동이 빨라졌어 라는 의미랑 사실은 똑같아. 그리고 지금 니은을 자극했어. 그랬더니 자극을 하고 났더니 지금 자극 후에 심장 박동이 좀 느려졌어. 그러면 얘는 교감신경을 자극했고 얘는 부교감신경을 자극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지. 딴 거 말고 심장 가지고 잘해요. 왜냐면 심장이 실제로 이제 식염수 속에서 이게 얘가 막 뛰는 게 보이거든. 그래서 요거 심장으로 많이 합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왔고 147페이지 오른쪽 날개 보면 아까 기랑작용 얘기했어. 우리 몸을 조정하는 방식이 요 기랑작용이거든. 그래서 같은 기간에 반대로 작용을 하는 거야. 뒤에서 호르몬을 하나 보면은 기랑작용 말고 다른 조절 방식이 하나가 더 나와. 그거랑 같이 또 할 거예요. 기랑작용 같은 기간에 반대로 작용을 한다. 한쪽이 촉진하고 한쪽이 이제 억제하는 방식으로 작용을 할 거다 하는 거. 그러면 뒤에 148페이지 해야 되고요. 151, 152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되겠네요.
바로 1번은 중추신경계, 2번은 대뇌, 3번은 자율, 4번은 짤, 5번은 길, 6번은 기랑작용, 7번은 노르에피네프린, 8번은 아세틸콜린, 1번의 기억 리을, 2번의 OXXO, 3번의 아세틸콜린, A는 숨골, C는 척수, 기억은 아세틸콜린, 리을은 억제, 디귿은 노르에피네프린, 리을은 촉진. 5번에 확장, 억제, 수축, 촉진. 뒤로 가서 대표 자료 분석 3번에 1번은 F, 2번은 E, 3번은 C, D, 4번에 A는 A, B, C 모두 다 A, B, C 아세틸콜린, D는 노르에피네프린. 5번에 좀 기네요. O, X, O, XX, XX, OO. 다시 불러줄게요. O, X, O, XX, XX, OO. 몇 번? 1번, 8번. 1번, 3번, 8번이. 1번 A는 A부터 D는 모두 원심성 신경에 속한다. A, B, C, D 중추신경계에서 위로 가네요? 그러네요. 원심성 신경이지? 뇌에서 직접적인 명령은 아니지만 방향이, 그치? 어느 부분 보는 거냐면 이 부분 보면 여기 원심성 신경이 체성신경과 자율신경. 그리고 3번 B가 흥분하면 지금 여기서 보면 지금 부교감 신경의 그 신경절 이후인 거잖아. 그러면 B가 흥분하면 아세틸콜린이 여기서 나오겠지. 그 위가 편해지는다. 우리가 편한 상태야. 위가 잘 움직이고 소화가 굉장히 잘 되는 상태라고 보면 돼. 소화의 분비가 촉진되지. 긴장하면 소화 안 되잖아. 그럼 지금 C, D인 거거든. 얘는 교감신경, 쟤네는 부교감신경으로 보면 됩니다. 소화의 분비가 촉진된다. 그러면 맞는 얘기. 8번 가에서 A의 신경세포체는 숨골에 있다. A 부교감신경이죠. 부교감신경은 내가 외워야 된다고 했어. 어쩔 수 없이. 그치? 숨골, 이제 동공은 중간내, 그리고 방광은 척수. 얘네 두 개 빼면 모두 다 숨골에서 나오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8번도 맞네요. 대표자료 분석 4번 볼게요. 4번에 1번 F, 2번 A는 중간내, C는 숨골, 3번은 원심성 뉴런, 4번에 1번은 축소, 2번은 부교감신경, 3번은 수축, 5번에 OOXX, OOX. 몇 번 틀렸어? 3번 D가 흥분하면, D 지금 부교감 신경이지. 부교감 신경이 흥분하면 지금 심장이 박동이 천천히 될 거예요. 심장 박동 속도가 빨라진다. 틀렸네요. 그 다음에 6번 F
신경 자극이 발생하면 F 교감신경이네요. F가 그러면 이제 노르에프린이 나오겠지. 발생하면 심장세포에서 활동 전이가 발생하는 빈도가 증가한다. 맞네요. 심장 박동이 빨라진다는 건 활동 전이가 자주 발생한다는 거야. 자극이 강하게 오면 심장 박동이 빨라진다. 됐죠? 그러면 잠깐 쉬었다